미래한국당도 좀 볼게요. 자, 후보 명단 다시 내놨습니다. 당선권인 20명 가운데서 12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상대로 미래통합당 역임 인사들로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그런 역량이 있는 뛰어난 분들이십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26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한 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거랑 완전히 그림이 바뀌었어요. 네, 붙인 게 붙일 때 이렇게 뒤집어 엎잖아요. 똑같은 지금 거의 갈아엎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참 이런 현상도 정말 처음 봅니다. 저도 국회에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는데 참 이 대부분 다 발표된 명단이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순서로 바뀐다든지 뭐 이 정도의 변화는 있었는데 크게 바뀌었어요. 네, 아예 뭐 그냥 1번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그냥 갈아엎은 그런 상황인데 참 이런 선거법 하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표가 갈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완전히 또 갈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원래 했던 대로 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전에 된 분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물론 어쨌거나 이 선거법에서 여야 동의 사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뭐 친황 계열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통합당에서 이제 영입했던 분들이 이제 아마 상위 순번에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이 심판할 텐데 저는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처음부터 사실은 이 비례정당 어떤 전략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여론조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야당한테 유리한 국면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결국 지지도 정체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 달라진 게 없다. 뭔가 새로운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지역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례정당의 공천을 뭔가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했다라면 저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보십시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처음에 임명했던 사람들 또 대표까지 갈아치우면서 또 이렇게 했는 상황을 보면 이 실망감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크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나마 여기에서 좀 젊은 층들과 또 전문가들과 이런 사람들을 좀 배치를 했더라면 좀 달라지는구나. 야당한테도 수권 능력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여론을 끌어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예전의 방식대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또 내치고 자기 뜻에 영입한 사람들은 또 배치시키고 이런 불안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수 유권자들이 안정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서 이렇게 막 뒤집는 걸 보면서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결국 이제 중도층 유입 전략에 저는 상당히 차질이 빚었지 않는가. 결국 그것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만약에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은 지금 미래한국당에서 벌어진 이 사단이 아마 선거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만한 사안이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굉장히 당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계속 잡음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아무리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위성정당 대표를 하루아침에 갈아버리고 다시 공천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가 없죠.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다행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바꿨다고 얘기하지만 20명 중에서 12명 정도는 이 통합당 쪽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국당 쪽에 원래 공천했던 인물을 한 8명 정도 남겨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좀 리더십 논란이 이 상황을 빨리 좀 타협점을 찾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한성규 전 대표가 내가 이전에 굉장히 격하게 말한 걸 좀 반성한다, 후회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여전히 존경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도 결국은 타협해서 서로 간에 어떤 적절한 지점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통합당 인사들로 완전히 100% 확 다 뒤집어 엎었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갈아엎었다 그러면 아마 통합당보다는 한국당 쪽에서 더 반란의 목소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느 정도 의식한 지점에서 이 타협점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 정도는 남겨뒀다고 원래 걸 남겨뒀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